안녕하세요. 대저택 연구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동, 독서 습관, 식생활, 인간관계, 사람들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게 필요하거든요. 바로 자제력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결국 뭐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면 다 똑같이 힘들어하고요. 이거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인의 무려 23%는 새해 첫 번째 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새해에 다짐했던 걸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6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61명을 대상으로 올해 본인의 목표 달성률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거의 절반이죠. 10명 중에 약 5명 정도만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 자제력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제력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대검찰청의 2023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 범죄 47,143건 중에서 31,336건, 그러니까 10건 중 거의 7건의 폭력 범죄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소위 욱하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폭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폭행 사건의 거의 70%는 충동 범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삶, 지금보다 나은 인생 살기 위해서는 감정과 욕망을 내가 내 스스로 억제하는 자제력이라는 내면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 자제력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 자제력에 대해 배우거나 생각해보고 실제 스스로 뭔가에 대해 자제라는 걸 해본 아이들과 딱히 자제력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아이들, 이 두 그룹이 나중에 커서 무직, 그러니까 실업자로 살아가는 기간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영국 스털링 대학교의 마이클 달리 박사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연구진은 이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1970년에 태어난 아이들 6,657명을 모집해서요. 이 아이들이 정확히 7살이 되던 시점에 자제력 점수를 측정했어요. 어려운 과제를 얼마나 관심 있게 파고드는지,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와 같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점수를 측정한 거죠. 이후 연구진은 아이들의 자제력 점수를 보관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보관을 했을까요? 33년간 보관을 해요. 도대체 뭘 하려고 보관을 한 걸까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20살이 되고 나서 그 다음 40살이 될 때까지 고용 기록과 7살 때 측정한 자제력 점수를 비교하려고 무려 33년을 보관한 겁니다. 대단하죠?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 자제력이 낮았던 사람들은 자제력이 높았던 사람들보다 실업 기간이 무려 160% 더 길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예를 들어 40살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 자제력을 발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년간 직장 없이 무직 상태였다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3년 2개월, 그러니까 무직 상태가 1년 2개월 더 길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자제력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뇌회로도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자제력이 강한 사람 뇌와 약한 사람의 뇌를 구별짓는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일단 실험 대상자들에게 스니커즈 바, 젤리, 콜리플라워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한 50개의 음식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맛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음식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요. 이번에는 건강에 이로운 정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했고요. 이렇게 실험 참가자들이 매긴 점수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각 개인별 음식 순위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뭐든 먹고 싶은 음식 다 선택해도 좋다는 미션을 줬고요. 딱 이 순간에 MRI를 이용해서 참가자들의 뇌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겁니다. 일단은요. 먹고 싶은 음식 다 골라보라고 했을 때 맛보다 건강을 선택한 참가자들, 즉 자제력이 강한 참가자는 19명이었어요. 그리고 건강보다는 맛을 선택한, 즉 자제력이 약한 참가자는 18명이었고요. 반반 정도로 나뉘죠. 그리고 이 두 집단의 MRI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제력이 강한 그룹에게서 특이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제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유독 배회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다라는 정보는 뭔가요? 감정적 정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감정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배회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됐다? 이 부위는요, 감정을 다루는 변형계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보다는 이성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만든 거죠. 실험을 진행한 연구팀은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회측 전전두피질은 자제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만나면 활성화된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에 비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배회측 전전두피질 때문이다. 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제력, 이거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무작정 내 스스로를 강하게 막 억누르고 통제하면 되는 걸까요? 자제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요, 일단 내 인생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내 인생 선택권이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제력이 뭔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힘, 결국 이게 자제력이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포기하려면 정말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고요. 이 동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자율성에서 오는 겁니다. 실제로 EBS에서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성적도 좋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12명을 각각 6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시험지를 풀게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80문제 준비했으니까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고 다 풀어야 한다. 선생님이 이따 와서 확인할 거야. 이렇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린 뒤 문제를 풀게 했어요. 반면에 두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직접 풀고 싶은 문제 수, 쉬는 시간 스스로 알아서 정하게 한 뒤 문제를 풀게 했고요. 실험 결과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80문제를 다 풀어야 했던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20분이 딱 지나니까 집중력을 급격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자율성을 준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의외로 30분이 넘어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두 번째 그룹 6명의 아이들 중 5명의 아이들이 자신이 풀겠다고 한 문제 수를 넘어서 80개의 문제를 스스로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점수도 두 번째 그룹이 더 높았어요. 한 과목만 어쩌다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수학, 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 점수가 전부 다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율성, 즉 내 인생에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동기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자제력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라도 결국 선택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다 내가 하는 선택이다. 그렇게 한 선택이 지금 내 모습이고 미래의 내 모습이다 라는 걸 스스로 계속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자제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제력을 덜 쓰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제력을 우리 몸 근육에 비유한 바 있는데요. 자제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근육처럼 손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이 실험은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눈앞에 마시멜로를 딱 줘요. 이걸 안 먹고 일정 시간을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걸 실제로 참고 기다려서 2배의 보상을 받은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요. 좌절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까지 높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바로 이 실험을 뉴욕 대학교 연구진이 실제로 검증을 또 했어요. 검증을 위해 영유아 보육 및 청소년 발달 조사 데이터를 방대하게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가 좀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일수록 눈앞에 과자를 우선 먹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제력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유혹을 적게 받는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는 겁니다. 방금 경제적 환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환경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자제력은 근육과 비슷해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자제력을 많이 발휘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자제력은 회복이 되기도 전에 손상되는 겁니다. 기능이 고장나는 거니까 정작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경험 누구나 다들 있죠. 지금 건강 좀 챙기려고 하는데 주변에 죄다 폭식하는 사람들, 야식 먹는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 속에서 혼자 절제하려고 엄청나게 과도한 자제력을 사용하게 되겠죠. 반면에 건강한 식단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과도한 자제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훨씬 더 자제력을 적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적게 사용하니까 회복도 빨리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많이 남아있는 자제력을 이제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 인생 비대위 딱 가동해야 하는 순간에 사용하는 거, 이게 인생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목표에 좀 도움을 주는, 아니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는 주변 환경으로 바꾸고 그 사람들 생각, 행동 계속 따라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그릿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가 발표한 좋은 습관이 자제력과 성공을 불러온다라는 논문에 따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제력을 소위 쥐어짜는 게 아니라요. 습관 만드는 것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습관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이 습관한테 이제 어려운 부분을 외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습관이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제력을 막 과도하게 써야 되는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습관을 형성하는데 공을 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이 마인드, 이거 계속 상기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그 목표, 정말 절실한 그 목표,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뛸 것 같은 그 목표 달성에 도움될 만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환경에서 좋은 습관을 더 쉽게 형성하시고요. 여러분의 자제력을 과도하게 쓸 필요가 없는 상황만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인드의 힘과 관련해 대저택 연구소를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 성공에 바로 당장 여러분의 오늘 내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